지난 15일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오늘 새벽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이 완료되면서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습니다. 네, 카카오는 오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정부와 정치권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가 오늘 오전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프라 투자를 좀 확대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단 기자회견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카카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네. 전 세계 최강의 구글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는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중국은 막아서 그렇다 치고 한국은 카카오 같은 게 네이버나 이런 게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서비스였는데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류 기업이 이런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자율 경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법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렇게 강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스스로 더 투자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러 사이트를 운영을 해가지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에게는 재발 방지 그리고 보상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유료 서비스 외에도 피해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너나 할 거 없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글쎄요, 보상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도 굉장히 무거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이든지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마운 이야기인데 지금 원체 다급하기 때문에 먼저 던져놓고 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정말 피해인지도 이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가능하면 더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러고도 정말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고마운데 저는 그거보다 다음에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 수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주고 예. 그리고 또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스위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화재가 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전 불감증이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이원화 조치, 다시 말하면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스위칭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상 카카오처럼 어떻게 본다면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큰 기업이고 또 우리나라 자체가 IT 강국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화재가 났는데도 나흘 이상이나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그렇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글을 올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카카오가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비용이 2배로 듭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비용이 2배가 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카오는 다음에 인수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름을 버리고 카카오로 이렇게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그 아래 그 M&A 해가지고 지금 그 기업의 숫자가 거의 130개가 되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됐는데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2배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네. 저는 피해를 당한 국민들도 그 카카오가 미러 사이트를 운영하면 비용이 2배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왜 우리 그 한국에서 IT 기업 저렇게 그 거대한 기업이 저 수준에 있을까 하는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네. 그 카카오 정도면 이런 사이트를 미러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운영하고 구글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카카오에 대한 인식이 이번에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투자조차도 방기했다라는 지적이신데 지금 카카오 서비스의 이 장애가 장기화된 그 이유와 관련해서 카카오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다. 그런데 개발자들의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쉽게 어떤 이야기라고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사이트를 이제 등급으로 나눌 때 제일 이제 좋은 게 그 미러 사이트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미러 사이트는 동일한 것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바로 그쪽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핫 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일한 사이트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걔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쪽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는 건데 그 정도 준비를 했는지는 뭐 저희가 이제 확인을 못했고 그 대신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스위칭하는 그런 연습, 그 훈련을 사전에 많이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고는 물리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SK CNC의 이제 잘못이고 네. 그런데 물리적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빨리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바로 복구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 복구되는 데까지 지금 뭐 3일, 4일씩 걸렸다고 그러면 사전에 얼마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느냐 하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지만 미러 사이트 다시 말하면 이원화 조치가 꼭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신데 예.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재해복구센터 마련이 좀 의무 조치라고 하던데 예. 실제적으로 카카오 같은 어떤 부가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런 조치들이 의무화되지 않았었던 배경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제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제일 그 마지막 그 해답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그 민감하냐, 그게 중요한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고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네. 거기다가 그 또 안전이나 보안 이런 것은 당장에 그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뒤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제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데는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 사이트를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관련되는 그 자료를 그 서버에 데이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프린트해가지고 네. 보관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도 교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교훈을 그냥 넘겼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온 거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전 국민 4,700만이 쓰는 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 허탈하고
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법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조용히 또 끝나면 네. 우리는 교훈 없이 이걸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제대로 좀 교훈을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데이터는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얘네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만약에 국가 위급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찔한 생각도 저는 들기도 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미 논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이유도 궁금하고 글쎄요, 이제는 좀 전방위적으로 이 사태 이후에 규제를 하는 방향 그리고 법안이 생기는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상황까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법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것에 최소한만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면 다음에 또 사고가 났을 적에는 그 법은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무사안일함에 빠질 수 있는 그 어떤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혁신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미우나 고우나 국민 기업이고 예. 얘는 구글이나 이런 거대 기업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법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존의 법이 이제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온풀법도 있었고 정보통신발전기본법에다가 부가통신 사업자나 데이터 센터 사업자를 넣는 방안도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이 법이 추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는 거하고는 좀 많이 방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온풀법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거대 기업인데 거기 경쟁하는 작은 기업들하고 관계에서 그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것을 잘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한다든지 광고 같은 것을 올리고 상품을 올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올려서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함으로써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런 것을 막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 만들면 그러면 오늘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집에 대문이 폭파가 됐는데 우리는 막 집수리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 안 맞고 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 법을 제안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좀 포괄적인 법을 만드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만들면 항상 최소한의 것만 하고 더 이상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인증서 같은 거 만들면 그러면 공인인증서 쓰고서는 더 이상 기술 개발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은 그런 거 안 쓰고도 얼마든지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니까 우리는 혁신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무 법에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인류를 지향하는 업체는 최소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또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어떤 독과점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좀 노력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이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만드는 등 이 규제를 좀 강화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플랫폼 생태계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데를 이제 규제를 하려고 네. 이제 독점 금지법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 충돌 방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광고를 올릴 적에 아니면 상품을 소개할 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먼저 한다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막 그 경쟁사들을 다 끌어들여서 자기네가 더 공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막는다든지 우리가 애플을 쓰는 사람이 다음에 그 안드로이드에서 뭐 그 쓰게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경험이 리셋되고 새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벽이 있으니까 이런 장벽을 철폐하자 해서 그런 그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회 통과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이 정보통신 기업이 우리 기존의 전통 기업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쉽게 이제 적용을 못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요. 그 추이를 보고 해도 우리가 그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 법은 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번 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대문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러면 그 공정 경쟁이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 공정 경쟁 이거하고는 별로 지금 상관이 없는 이슈다. 그래서 그 법은 뭐 또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